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 일대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국가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10개월 동안 사업 필요성과 파급 효과, 경제성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2,400억 원이나 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예타 통과가 최대 관건이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쌀 수탈의 역사를 증언하는 군산 세창이 다리에 대한 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 평가 결과 다리가 오래돼 홍수 위험 판정을 받았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제 수탈의 역사를 가진 만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왕궁 정착농원 일대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10개월에 걸쳐 사업 필요성과 파급 효과, 경제성 등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2,400억 원이다 보니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정부 예타 통과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축사 매입이 끝난 익산 왕궁 일대. 익산시는 2단계에 걸쳐 자연환경 복원을 추진합니다. 1단계는 수로 복원과 계단식 논습지 조성 등 생태계 환경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단계는 자연회복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2027년부터 7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182만 제곱미터에 2,4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다 보니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호탄이 쏘아진 겁니다. 이제 왕궁 정착농원 같은 경우는 그 한센인 정착촌 그리고 이제 수질 오염의 대명사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번 예타가 만약에 통과돼서 사업이 시작된다면은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해소가 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10개월 정도 소요돼 내년 하반기면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 필요성과 지역 균형 발전 기여도, 경제성 등을 종합 검증하게 됩니다. 예타를 통과해야만 국비 투입이 가능해지는데 국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70% 수준인 1,691억 원입니다. 익산시는 환경부와 전북자치도, 정치권 등과 공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왕궁 자연환경 복원의 추진 당위성을 알리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제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타 통과 과정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 공청회 같은 걸 개최를 하고 이제 그 국회 같은 데서 이제 그 포럼 같은 걸 개최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의 한센인 격리 정책으로 70년 넘게 운영돼 온 왕궁면 축산단지 일대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정부 주도로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공동 아리백 산단 조성이 논의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공동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협력이 민생 분야 성과 사업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아리백 협력 사업은 김관영 지사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해 한중 정상회담에 반영됐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투자조사단은 조만간 새만금에 파견될 예정이며 세부 개발 범위와 추진 방안은 양국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전북도당 위원장에 윤준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임시당원대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신영대 의원을 15.28%포인트 차이로 이겨 새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와 임시당원대회 당일의 대의원 투표에서 57.64%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경쟁자인 신영대 의원은 42.3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3일부터 12월까지 신동진, 참동진, 가루쌀 등 9,900여 톤의 건조벼와 산물벼를 매입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신동진, 해품, 가루쌀 등 6,400여 톤의 건조별을 매입합니다.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 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됩니다. 익산 국화축제에 열흘간 7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와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국화 전시물이 연출돼 방문객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보행교 개통으로 신흥공원까지 축제 공간이 확장됐고 이리시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연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0월 마지막 날부터 이틀간 군산 비어포트에서 진행된 감맥 파티에 2,000명 넘게 방문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알리기 위해 구이와 볶음, 무침 등 다양한 메뉴가 제공됐습니다. 또 갑오징어 판촉 할인 행사와 갑토리 굿즈 이벤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방문객들은 비어포트 입구에 설치된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 인형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의용소방대 전문연수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용소방대원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위해 연수원 등 전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인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조치로 군산의 유치 경쟁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을 간직한 군산 새창이 다리는 지역의 역사를 증언하는 유산입니다. 하지만 홍수 위험 판정으로 철거 논의가 시작되자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대하면 복교리에서 김제청하면 동지산리까지 800m를 잇는 새창이 다리. 일제강점기인 1933년 준공된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시멘트 다리입니다. 일제강점기 만경평야에서 수확한 쌀들을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김제와 대하를 잇는 교량으로 50여 년간 애환을 담은 공간이었지만 오래되고 교통량 증가로 노선이 변경돼 1989년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증거물이라며 인근에 연꽃도 심어 휴식 공간으로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90년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만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 계획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새창이 다리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홍수가 날 경우 교량 폭이 좁고 최고 수위가 다리 상판과 맞닿아 위험하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워낙 강우가 워낙 좀 안 좋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홍수량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했을 때 새창이 다리 같은 경우는 경관장이 지금 현재 이제 부족한 시설로 지금 검토가 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개량이나 보강을 할 경우 보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은 해야 하고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그 침탈의 그 현장, 그런 어떤 이게 참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 주민들이 나서 할 수만 있다면 참 보존하고 잘 가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이것을 철거로 목적을 가지고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어딘가 좀 그런 걸 찾아서 좀 주민들한테 잘 만들어서 되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하지만 새창이 다리의 행정구역은 군산과 김제로 나눠져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2년의 역사를 간직한 새창이 다리,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국외연 수비를 부풀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동안 시의회가 추진한 라오스 등 7개국 국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시의원 20명이 국외 연수에 참여했으며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들을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당 당원 모집 의혹을 받고 있는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7월 원광대 총학생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자 5명을 조사해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원광대에서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 회장이 학생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져 왔습니다. 군산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침수 등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해경은 오는 5일부터 4일간 대조기로 인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져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 내양 해망동과 소룡동 해안가는 상습 침수 구역인 만큼 밀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에서 66개 시험장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며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도내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896명이 늘어난 17,937명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 주민까지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12로 지원됩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은 최대 2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군산시가 드론으로 재난과 재해를 예방합니다. 군산시와 제9585 부대 1대대는 오늘 드론 예찰 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예찰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대규모 인구 밀집도가 높은 행사 축제 때 드론을 통해 영상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파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률이 90%를 넘겼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차와 2차를 모두 합쳐 2일 기준 사용률을 93.6%입니다. 전체 지급액 5,129억 원 중 4,801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전주대 구성원들이 신임 총장 첫 출근 날에 맞춰 규탄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전주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본관 총장실 앞에서 신임 유두현 총장이 총장직을 수락한 것은 윤리적 책임을 내팽개치고 구성원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주대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앞두고 법인 이사회가 거부하면서 본지정이 무산됐고 전주대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은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지자체나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용 봉투를 활용해 김장철 채소 쓰레기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주황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를 사용하면 채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봉투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이 끝나면 판매가 중단됩니다.
채소 쓰레기는 정해진 수거 요일에 맞춰 배출하면 됩니다. 군산대학교가 내년부터 일반 대학원 플라즈마 학과를 핵융합 플라즈마 학과로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핵융합 연구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맞춰 핵융합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융합 플라즈마 학과는 기존 플라즈마 물리와 전기, 전자 응용 등 핵융합 실용화를 위해 기초 연구 영역이 확대됩니다. 특히 군산대는 대학 내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연구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산 오은균 원광학원 15대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원광학원은 오늘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봉고법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신임 이사장 취임과 전임 이사장의 이임식이 같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오은균 이사장은 원광대 원불교 학과를 나와 1979년 원불교에 출가했으며 원불교 교정원장과 원광학원 상임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임기는 2029년까지 4년입니다. 익산의 청소년 자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청소년 활동 어워즈에서 자원봉사부문과 청소년 참여활동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자원봉사 부문에서는 정우성, 김하늘, 김민경, 김하연, 서가은 등 5명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또 청소년 동아리 참여 부문에서는 보람티어와 아롱별, 첨단누리 등 3개 동아리가 수상했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 부문에서는 백미와 청명, 유니티, 다꿈다방 등 4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를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6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는 소득과 재산, 인적 사항 등을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 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하멸신협으로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건네받았습니다. 하멸신협은 겨울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이불과 쌀, 화장지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번 나눔은 하멸신협이 매년 진행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군산시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는 인피, 서수, 성산, 나포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7도, 익산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2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1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